여러분, 혹시 아파트 단지나 동네에서 이런 분을 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나와서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남의 주차를 보면 눈을 부라리고 아이들이 조금만 시끄럽게 해도 창문을 열어 소리치는 그런 분 말입니다. 아, 우리 동네에도 있어 하고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소개할 책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59세, 이름은 오베. 스웨덴의 한 동네에서 가장 까칠하고 괴팍한 남자로 소문난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베라는 남자가 전 세계 70만 명의 독자들을 울리고 웃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도대체 이 투덜이 할아버지에게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더 놀라운 건 이 오베가 책 첫 장부터 자살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옆집에 이상한 가족들이 이사를 왔거든요. 이 가족 때문에 오베의 자살 계획은 매번 실패하고 대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괴팍한 남자 오베가 어떻게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잊고 있던 이웃 간의 정과 따뜻함을 어떻게 되찾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일부 까칠한 남자 오베의 등장. 자, 그럼 오베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오베는 매일 오전 6시 정각에 일어납니다.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이때 그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남의 쓰레기통이 제대로 분리수거됐는지 확인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없는지 감시하고 아이들이 잔디밭을 밟지 않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오베를 동네 경찰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나쁜 의미로요. 누구든 규칙을 어기면 오베가 나타나서 잔소리를 늘어놓거든요. 여기는 금연구역이야. 쓰레기는 제대로 분리해서 버려.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베를 좋아할 리가 없죠. 오베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피하거나 뒤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하지만 오베에게는 이런 모습이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6개월 전 43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 소냐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오베에게 소냐는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없는 세상에서 오베는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베는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옆집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온 거예요. 이부 운명적 만남, 파르반의 가족. 어느 날 오베가 집에서 평화롭게 자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웅당탕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옆집에 임신한 여자와 남편 그리고 두 딸이 이사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보통 가족이 아닙니다. 남편 패트릭은 덜렁대기로 유명하고 아내 파르반에는 임신했는데도 남편보다 더 일을 잘해요. 두 딸들은 야무지기로는 어른 못지않고요. 오베가 조용히 자살하려고 하는데 이 가족이 자꾸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사다리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차를 후진하는데 봐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이 가구 옮기는 것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오베는 귀찮아 죽겠지만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서툴러서 혼자 두면 사고가 날 것 같거든요. 특히 임신한 파르바네가 무거운 걸 들려고 하면 오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베의 첫 번째 자살 시도는 실패합니다. 두 번째 시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파르바네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베의 자살 계획은 계속 방해받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웃들을 도우면서 오베 자신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르바네는 특히 오베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오베의 까칠함 뒤에 숨어있는 외로움을 알아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파르바네는 소냐와 비슷한 면이 있었어요. 남편의 실수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이웃에게도 관심을 보이는 그런 면에서요. 3부 오베의 과거 이야기. 여기서 우리는 오베가 왜 이렇게 까칠해졌는지 알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오베의 인생은 쉽지 않았어요. 오베의 아버지는 철도 직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묵묵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오베가 16살 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 후 오베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습니다. 젊은 오베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일을 잘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서툴렀죠. 그런 오베에게 전환점이 된 것이 바로 소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소냐는 오베와는 정반대 성격이었어요. 밝고 활발하고 사람들을 좋아했죠. 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고 책을 사랑했어요. 반면 오베는 책이라고는 신문과 기술 매뉴얼밖에 안 읽는 사람이었고요. 둘이 어떻게 만났냐고요? 기차에서였습니다. 소냐가 기차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차표를 확인하러 온 직원이 소냐에게 추궁거렸어요. 그때 오베가 나타나서 그 직원을 혼쭐을 냈죠. 여자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 아니야. 그게 둘의 첫 만남이었어요. 소냐는 오베의 그런 정의로운 모습에 마음을 열었고 오베는 소냐의 따뜻함에 마음을 뺏겼죠. 결혼 후 43년 동안 소냐는 오베를 변화시켰습니다. 책 읽는 재미를 알려주고 이웃들과 어울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무엇보다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오베도 소냐를 위해 변했습니다. 소냐가 교사가 되고 싶어 하니까 밤늦게까지 일해서 그녀의 대학 등록금을 벌었어요. 소냐가 여행을 좋아하니까 휴가 때마다 함께 여행을 다녔고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소냐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됐죠. 오베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소냐가 좋아하는 꽃을 가져가고 책을 읽어주고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냐의 병은 점점 악화됐고 결국 6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냐가 떠난 후 오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더 까칠해지고 세상에 대해 화를 내기 시작했죠. 소냐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으니까요. 사부 컴퓨터 사러 가는 오베. 이 책에서 가장 웃긴 에피소드 중 하나가 바로 오베가 컴퓨터를 사러 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듣고 계시면 여러분도 웃음을 참기 어려우실 거예요. 오베는 평생 아날로그 인간이었습니다. 컴퓨터라고는 만져본 적도 없고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소냐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환자분의 상태를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오베는 당황했습니다. 컴퓨터를 사야 한다는 건데 뭘 사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소냐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오베는 전자제품 매장에 갔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온갖 기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오베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었죠. 그때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점원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컴퓨터를 사려고 하는데. 아, 네.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게임용인가요? 업무용인가요? 그래픽 작업용인가요? 오베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컴퓨터야. 컴퓨터.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데스크톱을 원하시나요? 노트북을 원하시나요? 데스크톱이 뭐고 노트북이 뭐야? 점원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데스크톱은 책상에 놓고 쓰는 거고 노트북은 들고 다닐 수 있는 거라고요. 들고 다닐 필요 없어. 집에서만 쓸 거야. 그럼 데스크톱이 좋겠네요. 어떤 사양을 원하시나요? 사양이 뭐야? CPU는 인텔로 하실 건가요? AMD로 하실 건가요? 오베는 점점 더 화가 났어요. 이 젊은이가 자꾸 모르는 말만 하는 거예요. 야, 나는 그냥 인터넷 보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해? 아, 인터넷만 보시는 거면 기본 사양으로도 충분해요. 메모리는 사기가면 되고요. 메모리가 뭐야? 기가가 뭐고? 점원은 오베를 봤을 때 이미 포기 상태였어요. 하지만 친절하게 설명을 계속했죠. 메모리는 컴퓨터가 일을 처리하는 공간이에요. 기가는 용량의 단위고요. 용량? 뭐 담는 거야? 정보를 담는 거죠. 정보가 뭐야? 이런 식으로 30분 동안 문답이 계속됐어요. 오베는 점점 더 화가 났고 점원은 점점 더 당황했고요. 결국 오베가 폭발했습니다. 야, 나는 그냥 아내 상태 확인하려고 컴퓨터 사려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야? 그제야 점원이 상황을 이해했어요. 오베가 컴퓨터 초보자라는 걸 말이죠. 아, 그럼 이거 어떠세요? 설치해드리고 인터넷 연결까지 다 해드릴게요. 그래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오베는 결국 컴퓨터를 샀지만 집에 가서도 문제였어요.
컴퓨터를 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까지 모든 게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오베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소냐를 위해서라면 뭐든 배울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요. 매일 몇 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것저것 눌러보고 실수하고 다시 시도했어요. 오부 이웃들과의 갈등. 오베가 동네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건너편에 사는 룬네입니다. 룬네와 오베는 어릴 때부터 경쟁 관계였어요. 같은 동네에서 자랐는데 항상 누가 더 잘하는지 경쟁했죠.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베가 볼보차를 사면 룬네는 사부차를 샀어요. 오베가 집을 페인트 칠하면 룬네도 페인트 칠을 했고요. 심지어 부인들까지 서로 경쟁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마당 경계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오베와 룬네의 집 사이에는 작은 마당이 있었는데 이 마당에 경계선을 놓고 수십 년간 싸웠어요. 이 나무는 내 땅에 있는 거야. 무슨 소리야? 이건 우리 땅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실 그 경계선은 몇 센티미터 차이도 안 됐어요.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죠. 더 웃긴 건 두 사람이 서로 차를 견제한다는 거예요. 오베는 볼보만 20년 넘게 타고 있었어요. 볼보가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반면 룬네는 사부를 탔어요. 볼보가 뭐가 좋다고 그래? 사부가 훨씬 낫지. 사부, 그딴 차가 어디 차야? 볼보만한 차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만날 때마다 차 자랑을 했어요. 심지어 주차할 때도 서로 견제했죠. 누가 더 반듯하게 주차하는지, 누가 더 차를 깨끗하게 관리하는지 경쟁했어요. 하지만 이런 갈등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신경 쓰고 있었어요. 오베가 아프면 룬네가 몰래 약을 가져다 놓았고, 룬네가 문제가 생기면 오베가 도움을 줬죠. 물론 서로에게는 절대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했지만요. 소냐가 돌아가신 후 룬네는 오베를 걱정했어요. 오베가 너무 혼자만 있고 사람들을 더 멀리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오베는 룬네의 걱정도 귀찮아했어요. 내 일에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도 오베는 룬네가 자기를 걱정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은 고마웠죠. 그 육부 오베의 변화 시작. 파르반의 가족이 이사 온 후 오베에게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난 변화였어요. 파르바네의 둘째 딸 나스타샤는 7살인데 무척 호기심이 많았어요. 매일 오베 집 앞을 지나가면서 오베가 뭘 하는지 구경했죠. 할아버지, 뭐 하고 있어요? 쓰레기 정리하고 있다. 왜요? 제대로 분리수거를 안 했으니까. 분리수거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나스타샤는 오베에게 계속 질문을 했어요. 처음에는 귀찮아했던 오베도 점점 나스타샤의 질문에 대답해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나스타샤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져서 울고 있었는데 오베가 나타났어요. 어디 다쳤나? 오베는
나스타샤를 집으로 데려가서 상처를 소독해주고 밴드를 붙여줬어요. 그리고 나스타샤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옆에 있어줬죠. 할아버지, 고마워요. 나스타샤의 말에 오베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거든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말이에요. 그 후로 오베는 나스타샤를 특별히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밖에 나와서 안전하게 집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자전거 타는 법도 가르쳐줬어요. 파르바네도 오베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오베가 더 이상 그렇게 화내지 않고 아이들에게 친절해진다는 걸 말이죠. 오베, 고마워요. 나스타샤가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해요. 파르바네의 말에 오베는 어색해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7부 동네 고양이 에피소드. 어느 추운 겨울날 오베가 집 앞을 쓸고 있는데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털이 더럽고 말라서 길고양이인 게 분명했죠. 오베는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더럽고 시끄럽고 말썽만 부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리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지만 고양이는 오베를 따라다녔어요. 오베가 어디를 가든 계속 따라왔죠. 따라오지 마. 나는 고양이 안 좋아해. 그래도 고양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베 집 현관 앞에 앉아서 계속 야옹거렸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고양이는 여전히 오베 집 앞에 있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어제보다 더 야위어 보였거든요. 오베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자꾸 고양이가 눈에 밟혔어요. 특히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에요. 에이, 모르겠다. 결국 오베는 집에서 우유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고양이 앞에 놓아줬죠. 이거 먹고 어디든 가. 내가 고양이 키우는 사람 아니야. 고양이는 우유를 다 마시고 오베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이 뭔가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오베는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줬어요. 우유도 주고 참치캔도 사서 줬어요. 이거 마지막이야. 내일부터는 안 줄 거야. 하지만 매일 같은 말을 하면서도 계속 먹이를 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가 오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슬금슬금 들어온 거죠. 야, 누가 들어오라고 했어? 하지만 고양이는 오베 발 밑에서 그르렁거리며 비비고 있었어요. 오베는 고양이를 내보내려고 했지만 그 따뜻한 느낌이 나쁘지 않았어요. 에이, 오늘 하루만 있어. 내일은 나가야 해. 그렇게 고양이는 오베 집에서 살게 됐어요. 오베는 여전히 고양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고양이용 그릇도 사고 장난감도 사고 심지어 고양이 모래까지 샀어요. 파르바네가 그걸 보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베, 고양이 키우시나 봐요? 키우는 게 아니야. 그냥 임시로 있는 거야. 하지만 파르바네는 알고 있었어요. 오베가 고양이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말이에요.
팔부 오베의 과거 상처. 오베가 이렇게 까칠해진 데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냐와 결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어요. 오베와 소냐는 무척 기뻐했죠. 오베는 아기 방을 직접 만들었어요. 침대도 만들고 장난감 상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었어요. 소냐는 그런 오베를 보며 행복해했죠. 우리 아기가 참 좋겠어요. 아빠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주니까. 오베도 아빠가 되는 걸 무척 기대했어요. 매일 소냐의 배에 손을 대고 아기와 이야기했죠. 아빠야, 빨리 나와서 아빠 얼굴 보자. 하지만 임신 7개월째 되던 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소냐가 갑자기 배를 움켜잡고 쓰러진 거예요. 오베는 급히 소냐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기는 숨을 쉬지 않은 채 태어났습니다. 오베와 소냐는 아직 이름도 짓지 못한 아이를 잃었어요. 그날 이후 오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더 줄어들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소냐는 오베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오베는 자신을 탓하기만 했어요.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내가 병원에 더 빨리 데려갔어야 했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집니다.